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전북 부안군 해상에서 18명이 탄 낚싯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선원 4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가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이면서 이 씨가 나온 광고물이 잇따라 삭제되고 영화는 개봉일이 미뤄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내사 단계라 이 씨를 당장 소환할 계획은 없다면서 입건된 다른 피의자들부터 우선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확전 대비와 자국군 보호를 위해 중동의 사드 포대와 패트리어트 추가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 이스라엘 지부가 자국군에 무료 음식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랍권 국가들에서 불매 운동이 번지는 등 반미, 반이스라엘 감정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에 사우디 측은 공군 1호기를 전투기로 호위하고 21발의 예포를 발사하며 예우했습니다. 반짝 추위가 물러가면서 오늘 전국적으로 가을의 정취를 느끼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순천과 대구 등 곳곳에서 가을꽃을 주제로 한 정원 박람회가 열려 가을의 낭만을 더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확인된 지난 20일 이후 사흘 사이에 확진 사례가 10건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추가 발생이 이어질 수 있다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해상에서 낚시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이 어선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모두 18명, 이 중 4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사고 시간이 해가 뜨기 전이어서 어두웠다 하더라도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배와 배가 부딪힌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사고 순간부터 긴박했던 구조 상황 그리고 사고 원인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선이 침몰한 시간은 새벽 6시 무렵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주변 어선들이 구조에 나섰고 구명조끼도 입고 있었지만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첫 소식은 정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뒤집힌 낚시어선 위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끌어올립니다. 헬기도 출동해 공중에서 익수자를 구조합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 동쪽 앞바다에서 7.93톤급 낚시어선이 예인선과 부딪히며 배가 뒤집혔습니다. 휴일을 맞아 수도권에서 찾아온 낚시 손님과 선장 등 1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낚시어선이 신고하고 먼저 구조에 나섰고 도착한 해경대원이 합세해 18명 모두 구조했지만 이 가운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4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빠진 사람들 쪽으로 배 접근해가지고 밧줄을 잡으라고 하고 한 명씩 옷 잡고 여기 바지 허리띠 잡고 해가지고 끌어올렸어요. 나머지 14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곳 교포항에서 새벽 5시쯤 출항한 낚싯배는 운항한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사고를 당했습니다. 출항 당시 승선원 명부는 제대로 작성됐으며 구명조끼도 입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운항 중이던 두 선박이 부딪힌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난 것도 이렇게 육상처럼 딱 그냥 명확해버리면 좋은데 그런 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 저희가 많으니까. 해경은 예인선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데 이어 낚시어선을 인양해 정확한 경위를 살필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낚시 어선이 침몰했을 때 가장 먼저 구조에 나섰던 어선의 선장은 사고를 직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배에서 기름 냄새가 풍겨왔기 때문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고 주변에 있는 다른 어선들까지 달려들어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이어서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다에 빠진 낚시객들이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가장 먼저 구조에 나선 김모 선장 역시 낚시객을 싣고 출항했습니다. 6시쯤 GPS상에 움직이지 않는 배 한 척을 발견하고 선장실 창문을 열었더니 옅은 기름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진입하는데 약간의 기름 냄새 나긴 났어요. 그리고 배를 멈춰가지고 보니까 휘발유랑 약간의 그 기름 냄새 있죠.
사고가 났을 걸로 보고 접근해 보니 드러난 배 밑바닥 위로 이미 몇 사람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배 위에 있는 분들이 손짓을 하면서 저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이제 구하라고 소리치고요. 선장도 역시 물속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선장도 물속에 헤엄치면서 사람 구하러 다니더라고. 김모 선장은 해경에 신고부터 했고 굵은 밧줄을 던져 승객들과 함께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낚시 어선도 모여들어 구조를 도왔습니다. 제가 건진 분들 선장까지 7명, 다른 배들이 와서 또 구조하길래 먼저 구한 분들이 저체온 중이라 많이 추워 떨고 있길래 저는 먼저 철수했죠. 김 선장은 이들이 병원 치료를 받도록 격포항으로 옮겼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사고 당시 바다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낚시 어선이 갑자기 뒤집혀졌는지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세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날씨부터 한번 보면 파도가 1m 정도였다면 바다가 잔잔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상황에서 배가 전복이 됐습니다. 네, 조금은 이례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인 기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사고도 그냥 잔잔했습니다. 뭐 현지의 기상 확인했을 때는 보통 1m 정도라고 하는데 1m 정도면은 잔잔한 날씨거든요. 선이 어디에 부딪혔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갑니다. 예인선의 경우 화물을 실은 부속선이 와이어에 연결돼 같이 갑니다. 사고 어선이 예인선에 부딪혔는지 아니면 뒤에 묶인 부속선에 부딪혔는지 예. 그 사이 연결 부분에 부딪혔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현지 선장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번 가능성을 짚어보죠. 그러면 김 기자 얘기대로 배와 배 사이에 와이어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가장 유력한 건 예인선과 부속선 사이를 이은 이 예인줄, 와이어에 걸린 겁니다. 예. 해양경찰도 예인줄에 어선이 걸렸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선의 경우 7.93톤이었지만 예인선은 그보다 약 17배나 큰 배거든요. 크기 차이도 꽤 있어 충돌 당시 어선의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그러니까 배 사이에 있는 와이어에 걸렸을 가능성인데 그런데 배에는 배 위치를 알려주는 GPS 장치가 탑재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GPS에 예인선이 끌고 가는 부속선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예 뜨지를 않는다고 하는데요. 배에는 레이더 반사기와 실시간 위치를 알 수 있는 GPS 이렇게 두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기는 전파를 퍼뜨려 반사 범위 내의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데요. GPS는 위치만을 보여주는데 예인선은 그 자체만 표시될 뿐 뒤에 끌고 가는 부속선은 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가 이게 뜨잖아. 한쪽인지 두 쪽인지를 몰라요. A선 부속선들이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밤에는 물체가 안 떠요. 통상 배 운전을 할 때에는 GPS를 보면서 배를 움직이는데요. 사고 당시에는 예인선이 세 척이나 해상에 있어 혼란이 가중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동특이 전이었기 때문에 부속선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네. 정확한 원인은 수사로 입증이 될 텐데 어선 인양이나 낚싯배 선장, 조사 어떻게 됩니까? 네, 해경은 우선 부딪힌 어선을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인양할 계획입니다. 예. 예인선도 계속 이동하고 있던 걸 멈춰 세워서 안전한 해상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사고 어선 선장은 물속에서 승객들을 구조하다 폐에 물이 찼을 만큼 긴박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행히 말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해경은 해당 어선의 선장과 예인선의 선장, 부상자인 승객들을 안정이 취하는 대로 모두 불러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배에 CCTV 등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해당 선박들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해경은 레이더 관측 영상 등을 수집해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예, 정확한 원인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전국부 김세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전남 순천시 별량면의 한 사료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60대 직원 1명과 50대 외국인 1명이 숨졌습니다. 관계 당국은 원료 저장 탱크 위에서 용접 작업 도중 갑작스런 폭발로 인한 추락 사고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은 아직 내사 단계지만 파장은 이미 광고계와 영화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성균 씨가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제품에서 하나둘 이 씨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촬영을 마친 영화도 2편이나 있어서 개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통신사의 어린이 교육 상품입니다. 배우 이성균 씨가 모델이었는데 홈페이지와 광고에서 이 씨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광고에 함께 나온 아내 배우 전혜진 씨 역시 함께 이미지가 삭제됐습니다. 이 씨가 지난 7월부터 모델로 활동해온 한 건강보조식품 회사도 광고에서 이 씨의 모습을 없앴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되고 이 씨 소속사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면서 광고를 내렸습니다. 이 씨가 출연한 영화에도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내년 초 개봉을 앞둔 영화 탈출은 이 씨가 주연이어서 재촬영이 사실상 불가능해 제작사가 개봉을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행복의 나라 역시 지난 2월 촬영이 끝나고 후반 작업 중이라 개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은 경찰이 강남 유흥업소 직원들이 마약을 했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기됐습니다. 모두 8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이 씨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어 경찰이 정식 입건은 하지 않고 내사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소환하거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계획도 아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입건된 피해자들의 수사 상황에 따라 소환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영풍재지는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11개월 동안 주가가 12배나 올랐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일당들은 100개 이상의 계좌를 동원해 들키지 않으려고 매일 조금씩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원으로 들어서는 남성들. 영풍재지 주가 조작 혐의로 체포된 4인방 모두 구속됐습니다. 언제부터 주가 띄우기 시작하셨습니까? 명동 사채업자에게 돈 융통한 거 맞습니까? 금감원이 영풍재지 시세 조종 움직임을 감지한 건 지난 8월입니다. 라더견 사태 이후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장기간 주가가 조금씩 오른 종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다 영풍재지를 발견한 겁니다. 금감원은 영풍재지 주가가 특별한 호재성 공시 없이 최근 1년간 서서히 12배나 오른 부분을 눈여겨봤습니다. 구속된 윤모 씨 등 일당 4명은 영풍재지 주가 조작에 100개 넘는 계좌를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수의 계좌에서 매매 주문이 집중되면 범행이 드러날까 봐 많은 계좌를 동원해 매일 조금씩 시세를 올리는 수법으로 11개월 동안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주가 조작으로 인한 대규모 하한가 사태가 올해만 3번째 발생하면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 피해가 엄청난데요. 금융당국은 적발을 강화해야 되고 주가 조작범에 대해서는 지금 형량이 2배, 3배, 10배 이상 강화해서 주가 조작을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5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 2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버스 안에서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시민 등 여러 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5.18 사망자 유족 51명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을 유족에게 나눠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사망한 원고 측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 배상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뒤 유족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끝내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참담했던 그 기분이 다시 되살아나서 정말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가족들이라도 정말 장례 치르기 전에라도 사죄를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부 측은 과거에 지급된 위로금이 위자료 성격을 가져 이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나고 처음으로 가자 지구에 구호품이 전달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하루 만에 이 생명줄인 이집트 라파 국경 검문소가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과 헤즈볼라의 전쟁 개입에 대비해서 중동에 사드 배치를 하는 등 확전 대비에 나선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중동 지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포대 배치와 패트리어트 대대 추가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란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등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본격 개입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상세한 논의를 거쳐 국방부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는 최근 잇따르는 중동 주둔 미군에 대한 무인기 공격 등의 경각심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To that end, the crew of the guided missile destroyer USS Carney, operating in the northern Red Sea earlier today, shot down 3 land attack cruise missiles and several drones that were launched by Houthi forces in Yemen. 또한 배치 명령 대기 상태의 병력을 늘렸고 핵 추진 항공모함도 추가로 이스라엘 부근에 배치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오스틴 장관은 지역의 억제 노력을 강화하고 영내 미군 보호와 이스라엘 방어 지원 강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무력 투입을 늘리는 것은 이란과 헤즈볼라의 개입에 의한 확전을 보다 강하게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아랍권 국가에선 미국 맥도날드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맥도날드 이스라엘 지부가 자국 군인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인데 아랍권의 반미, 반이스라엘 감정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장동건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 테이블을 던지고 발길질을 하며 유리벽을 깨부숩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격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지자 분노한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나선 겁니다. 여기에 맥도날드 이스라엘 지부가 자국 군인들에게 음식을 공짜로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중동 가맹점들의 불똥이 튀었습니다. 레바논과 이집트 등 아랍권 곳곳의 매장 앞에 시위대가 몰려드는가 하면 불매 운동도 번지고 있습니다. 결국 맥도날드 쿠웨이트 운영사는 이스라엘 가맹점이 한 일은 개별적인 행위라는 성명을 냈고 중동 일부 가맹점들은 가자지구에 기부금을 내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아랍권에서 맥도날드에 대한 분노가 들끓는 건 최근 미국이 이스라엘을 향한 지지를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요르단 등에서는 반미 감정이 확산하며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غزة نيابة عن الأمة لا تواجه إسرائيل وحدها دولة الاحتلال وإنما تواجه الحلف الغربي بأكمله.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과 2011년 아랍의 봄 당시에도 세계 곳곳에서 맥도날드 매장을 공격하는 반전 시위가 열린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마약 뉴스가 도무지 끊이질 않는 요즘입니다. 이번에는 조선족 유통 조직이 붙잡혔는데 경찰이 이를 두고 역대급 조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과 연관된 조직인데 아내와 처조카 심지어 고향 지인까지 동원해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필로폰이 든 종이백을 건물에서 나온 남성에게 건네고 급히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된 마약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자에게 다시 전달됩니다. 경찰이 붙잡은 국내 마약 유통책 등 37명의 일부 활동 모습입니다. 지난 2019년 필로폰 수수 혐의로 중국으로 강제 추방된 중국인 총책 A씨가 친인척으로 구성된 중국인 범죄 조직을 만들어 함께 국내 마약 유통을 해온 겁니다. A씨 조직은 미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6개국 밀수입 총책에게 대량의 마약류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민적 충격을 준 강남 마약음료 사건 총책과 연관성도 밝혀져 경찰은 역대급 유통조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총책이 살아있는 한 재건될 수 있겠지만 그 아래 손발이 잘렸기 때문에 다시 재건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야구 배트나 자전거 안장에 숨겨져 밀수입된 마약을 적발했던 경찰은 최근 속옷에 필로폰을 숨긴 필리핀 밀수입책도 붙잡는 등
6개국 밀수 총책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에게서 약 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9kg을 압수하고 핵심 피의자 9명에 대해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번에는 법정에 간 재산 싸움 판결 소식입니다. 이 자식을 여러 명 둔 아버지가 아들에게 땅을 주겠다면서 유언 동영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효력이 없어서 이게 무효가 되자 아들이 소송을 냅니다. 유언이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 판단 근거를 이상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경남 거제에 땅을 갖고 있던 아버지는 차남 A씨에게 재산 분배에 대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대부분의 땅을 A씨에게 주고 장남에게는 땅의 일부만,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2천만 원씩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으로서 인정받지 못했고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재산은 법정 상속분 규정에 따라 배분됐습니다. 그러자 차남은 영상을 근거로 유언은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기를 약속하고 사망 이후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른바 사인 증여로 볼 수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과 달리 2심 법원에선 차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선 증여로 볼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아버지가 말만 하는 내용만 있고 아들이 뭐 내가 승낙합니다 이런 말 안 했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계약으로 볼 수도 없으니까 사인 증여도 안 된다. 대법원은 사인 증여는 주고받는 사람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대한 합의가 증명돼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유언의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 사인 증여로도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2기 체제를 맞아 고위 당정협의회를 이례적으로 총리 공간이 아닌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동시에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꼬인 것을 풀자며 민생협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2기 체제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 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 대표는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생협치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습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것은 풀고 신뢰는 쌓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비공개 식사회동을 제안했다가 이 대표가 공개 토론을 주장하며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정쟁 대신 민생에 집중하기로 한 김 대표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다시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근 당에서 정쟁 유발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들었다며 야당도 민생 회복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고위당정이 국회에서 열린 건 정진석 비대위원장 시절 이후 9개월 만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민생정책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회의에서 당정은 김장철 배추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 가용 물량 2,900톤을 공급하고 헬로윈 기간에 이태원, 홍대 등 주요 지점에 행안부 국장을 파견하는 등 가을철 축제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회담 제안에 내일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내일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의 강조점 역시 민생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보신 대로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담에 뭐라고 응수할지 관심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통합 작업에 나설 것으로도 보입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합니다. 내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이 대표는 복귀 일성으로 민생 챙기기 관련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인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도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찾아 민심을 살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신속하게 전세 사기 특별법을 보완하겠습니다. 외부적으로 민생 챙기기를 강조하며 대한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고 내부적으로는 통합을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민생을 위해서라도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분열된 당을 통합하는 일에 힘쓸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지금 야당 대표는 일사불란하게 가기 위해서 민심을 추스려야 된다. 네. 통합의 기조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통합을 위해 체포동의안 가결파 5인에 대한 징계 청원에 대해서도 징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 대표는 내년 총선 대비해 본격 돌입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정치토통 오늘은 이병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앞선 기사처럼 정치권이 민생을 두고 경쟁한다면 국민으로서는 가장 좋죠. 가능성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여야 모두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복귀에 맞춰서 민생을 위해 협치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말뿐 아니라 행동하길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줄곧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민생 챙기는 좋은 방안과 삭감된 민생 예산에 대한 전향적인 안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은 오늘도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건 예. 야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민생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 오늘도 김승희 전 대통령 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의혹에 대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이 김 전 비서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게 엄중한 대응이 아니라 은폐 시도라는 지적입니다. 사표 수리로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건 권력형 학폭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것은 아닌지. 또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향한 비판은 물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협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기현 체제 2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쇄신의 단초는 혁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장은 언제 임명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발표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내일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에서 찾으려던 혁신위원장 후보들이 모두 고사하면서 사실상 원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월요일 위원장 발표가 목표지만 경우에 따라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귀띔을 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임명해야 한다면서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예, 그럼 위원장 후보군 중에 뭐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도 있을 테고 안정형 인물이 있을 텐데 지금 어떤 인상이에요? 현재로서는 당과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해온 하태경 의원 그리고 또 윤희숙 전 의원 등이 거론되는데요. 외부 인사들의 거절로 일단 당내 인선 가닥이 잡힌 건 맞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한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이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당 상황을 모르는 외부 인선으로 당 잡음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 활동을 좀 넓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향후 일정에 예정된 방송 출연, 대학 강연 일정을 올렸습니다. 지난 19일에도 독서 모임을 이끌게 됐다며 책을 통해 정치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으로 만들어갈까 한다고 밝혔었는데요. 당 안팎에선 이 전 대표의 공개 행보를 두고 내년 총선 전에 친 이낙연계 결집을 위한 행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늘 요청이 있거나 역할이 필요한 곳에선 활동해 왔다며 확대 해석 경계했는데요. 아직 당의 요청은 없었지만 총선을 위한 역할을 제안받으면 마땅히 참여한다는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투기 호위와 예포 발사의 예우를 받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뒤 빈살만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체결한 40조 원에 달하는 양해각서를 구체화시키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현지에서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1호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에 진입하자 F-15 전투기 2대가 호위에 나섭니다. 리야드 공항까지 사우디 공군기가 좌우측에서 호위 비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우디 측은 공항에 내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위해 예포 21발을 발사하며 최고 예우도 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다리아 유적지를 사우디 측과 함께 방문하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둘째 날 일정으로 곧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회담에선 지난해 11월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 맺은 290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에 달하는 26개 양해각서를
구체화시키는 안이 논의됩니다. 사우디가 포스트 오일 시대 디지털 과학기술 산업 국가로 전환하는 데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1조 달러짜리 대형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 참여가 늘어날지도 관심인데 윤 대통령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건설은 양국의 주축 협력 분야라며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격화되는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과 관련해서도 양국이 평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도 참석해 에너지와 첨단 산업, 금융과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리야드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며칠 사이 찬바람이 불며 단풍이 짙어졌습니다. 순천과 대구에서 열린 정원 박람회를 비롯해서 오늘 전국 어디서든지 가을의 정취기를 느끼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었죠. 그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도 담아봤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가을꽃으로 뒤덮인 순천만 가을 정원입니다. 알록달록 핀 국화와 분홍빛으로 물든 코스모스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노란 황화 코스모스도 만개해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은 국화와 맨드라미 등 가을꽃 43만 포기를 심었습니다. 가을꽃을 보다가 왔는데 기분이 너무 좀 화사해져서 되게 행복했고 조금 있다가 가서는 가족 사진도 많이 남기고 싶어요. 강변에 들어서자 수백 그루의 나무와 드넓은 꽃밭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황금과 분홍빛 코스모스 물결까지 황홀한 가을 풍경에 시민들의 마음도 가을로 젖어듭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어디 멀리까지 안 나가도 되게 이렇게 좋은 걸 볼 수 있다는 게. 올해 처음 열린 대구 정원 박람회는 전문가와 기업 등이 각자의 주제로 59개의 정원을 꾸몄습니다. 날씨도 진짜 좋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가족들이랑 같이 모여 있으니까 정말 기분 진짜 좋습니다. 꽃이 예쁘고 사진 찍을 것도 만나서 좋아해요. 전국 최대 과일 주산지인 경북 영천에선 포도와 사과 등 명품 과일을 맛볼 수 있는 축제도 열렸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관광객들은 과일을 시식하거나 과일 디저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겼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18도, 강릉 21도, 부산 20도 등 반짝 추위가 물러나면서 시민들은 가을의 낭만을 만끽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요즘 갑각류가 밥상 효자입니다. 그동안 비싸서 먹기 힘들었던 킹크랩은 반값이고요. 이번에는 풍년을 맞은 꽃게가 추가됐습니다. 어획량이 늘면서 가격이 뚝 떨어졌고요. 제철을 맞아서 맛도 좋다고 하니까 이번 주 꽃게 한 끼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이 게를 찾는 손님들로 붐빕니다. 제철을 맞은 숯꽃게의 무게를 달아보고 가격과 서비스를 흥정하기 바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주말을 맞아 제철 꽃게와 랍스터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저 꽃게 사러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라서 그래서 꽃게 간단하게 사고 회랑 이렇게 같이 해서 먹으려고. 이건 철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맛있다고 해서 샀습니다. 꽃게는 올해 서해 연안의 수온이 지난해보다 1.5도 가까이 높아지면서 풍년입니다. 이번 달 들어 18일까지 거래된 꽃게는 2,294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증가해 산지 경매에선 킬로그램당 가격이 30% 낮게 거래됐습니다. 실제 수산시장에선 꽃게 가격이 예년과 비슷했는데 수협 관계자는 유통시간과 물류비, 수요 증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꽃게 풍년에 대형마트들은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마트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꽃게 반값 할인 행사에 들어갔고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행사 물량도 작년보다 20% 늘렸습니다. 반값 킹크랩에 이어 제철 꽃게까지 싼 값에 나오면서 고물가에 씨름하던 밥상이 풍성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소 피부병인 럼피스킨병이 확산세입니다. 사흘 전 국내 첫 발생한 이후 확진 사례가 전국에서 10건이 확인되는데 방역 당국이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럼피스킨병이 발병한 경기도의 한 축산농가 인근입니다. 500m 이내 출입이 금지됐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살처분 처리됐습니다. 목장에서 다 비싼 걸로. 이곳을 포함해 충남과 경기 5개 시군에서 총 10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제1종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은 소에게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흡혈 곤충이 옮기는 신종 피부병인데 우유 생산량 감소와 불임 등 농장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충남과 경기 지역 소에게 접종할 백신 170만 마리분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축산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먹는 그런 푸드 시스템에는 전혀 들어갈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럼피스킨병 확산세가 커지자 재난대책비 일환으로 특별교부금 교부를 요청했고 정부는 즉각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기입니다. 가을 하면 또 야구 빼놓을 수 없죠.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NC가 SSG를 4대3으로 이겼습니다. SSG는 2차전에 에이스 김광현 출격을 예고하면서 서력을 다짐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강재묵 기자입니다. 8회까지 이어지던 팽팽한 균형을 먼저 깬 것은 공룡군단 NC였습니다. 대타로 나선 김성욱이 SSG 엘리아스의 초구를 정확히 조준했고 왼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로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이어진 9회에는 박민우의 기습도루와 서우철의 적시타까지 더해지면서 NC가 1차전의 승기를 굳혔습니다. 선발은 아니었지만 조금 뒤에서 계속 준비 잘 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SSG도 9회 말까지 홈런을 터뜨리는 저력을 보였지만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만원 관중 속 치러진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은 NC가 원정에서 귀중한 승리를 챙기며 마무리했습니다. 역대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의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 87.5%의 확률을 빼앗긴 SSG지만 2차전에서의 반격을 다짐했습니다. 초반에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한 게 오늘 좀 패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 잘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야 하는 SSG는 내일 2차전에서 에이스 김광현의 출격을 예고하며 총력전을 준비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때이른 추위가 풀리고 평년 수준의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당분간 평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만들어지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후 한때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9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도 아침 기온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한낮에도 전국적으로 21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